저기에 뭐 벌레가 많은데 왜 농약 안 쳐?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절대 집에서는 이런 거 키우지 마십시오. 저희 애인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해외에서 왔습니다. 바다가 물 건너서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1번, 앞에 단어가 틀려요. 나무를 키워서 보여주는 곳이 수목원, 식물을 키워서 보여주는 것이 식물원. 막 어려워요? 그럼 생태원은 생태를 키워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너무 거창하세요? 아니요. 여기에 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쓰러지면 쓰러진 것,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썩어가지고 거기서 분해되는 것, 분해되는 것, 진딧물, 응애 깍지벌레들이 다다다다 붙어있는 것, 이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뭐 벌레가 많은데 왜 농약 안 쳐? 라고 합니다. 농약 안 칩니다. 왜? 걔네들도 생태계의 한 요소거든요. 우리 사람은 이파리를 먹으니까 해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자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관리자들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년 4개월 됐습니다. 여기에 식물이 떨어져서 흙이 1cm 되는 정도면 몇백 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몇백 년.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10년도 안 됐는데 이만큼 쌓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정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너무 과성장해가지고 녀석 같은 놈들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밑에 두는데 저희들은 다 여기에 둔다. 여기에서 분해되고 다시 옆에 있는 식물들이 그 영양을 먹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여기는 비료도 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장모하고 이게 사이가 나쁘대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식물을 장모방석이라고 한답니다. 만지라고. 혹시 책에서 배울 때 이 선장이 가시가 왜 가시로 되어 있다고 배운지 기억나시죠? 예, 잎이 변해서 라고 하죠. 근데 저는 아리송합니다. 진짜 그랬는지. 그리고 이렇게 그냥 굴곡이 생긴 것은 아마 비가 오면 물이 어디로 또르륵 굴러가지고 내 뿌리로 와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화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가 아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우니까 저쪽에 가다 보면 저처럼 모자 쓴 식물도 있습니다. 이 어린 식물, 어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털이 막 나 있는 녀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물들은 동물들한테 계속 먹히잖아요. 먹히기 때문에 땅속에서 머리만 이렇게 내밀고 살아가는 식물도 있습니다. 잎톱스라고 해가지고 식물 보이세요? 예, 이 식물이 살아있는 돌멩이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요새 분 하나에 무슨 몇백만 원 달라고 하는 데도 있던데. 예. 지금 우리 인간들한테 이름을 주는 식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로에 종류입니다. 알로에가 이 세상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0여 종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수집한 것은 한 300종 되고요. 그리고 알로에는 사이티스 종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인장 사이티스 종입니다. 혹시 아세요? 사이티스? 예, 서로 국가 간에 거래할 때 수입하는 국가에서 오케이 수입 허가, 수출하는 국가에서 오케이 수출 허가, 이렇게 서류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아무나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시 교육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선인장이라든가 알로에, 유포르비아 이런 속들은 집에서 서류 없이 키우다가 나중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농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험해가지고 식물원 돌아다니면서
농담입니다. 속명 아시죠? 속명이 여기처럼 유포르비아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녀석은 상처가 나면 하얀 액이 나옵니다. 저 하얀 액이 눈에 들어가면 바로 실명될 정도의 강력한 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집에서는 이런 거 키우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대풀도 있습니다. 등대풀.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쯤 돼가면 이파리가 노랗고 빨갛고 한 녀석 있죠. 얘도 유포르비아 속입니다. 또 누구냐 하면 꽃기린이라고 한 녀석 있죠. 이 녀석도 유포르비아 속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정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속은 제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가 이 나무에 종자를 따가지고 기름을 짜서 먹고 있는 거죠. 처음에 나타난 녀석이 이 녀석이죠. 이 식중식물이 살아가는 그 지역은 밑에 영양분이 굉장히 부족한 곳입니다. 광합성도 다 해요. 광합성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도 고기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양분이 부족하면 이 파리지옥은 잎사귀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있다가 파리가 오면 팍 잡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이렇게 닿지 않습니다. 어때? 이게 털이 3개 있습니다. 양쪽에. 한 번 이렇게 딱 건들면 이놈은 아니구나. 2번 딱 건들면 긴장합니다. 진짜인가? 3번 딱 건들면 그때 팍 잡습니다. 그래서 잡힌 녀석이 파리지옥입니다. 이렇게 잡는 녀석입니다. 똑똑하죠. 요 끈적끈적한 끈끈이 주걱을 보고 사람들이 뭘 만들었느냐? 우리 파리 잡는 부엌에 매달아 두죠. 저거 보고 만든 거예요. 그 생태원의 한 부서는 식물들을 보면서 저거를 가져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연구하는 학자들도 저쪽에 있습니다. 이게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 같은 그 기후대를 갖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겨울에도 춥지 않는, 여름에는 시원한 이런 지역이라서 제주도의 식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식물종이 4,000종이거든요. 근데 제주도의 식물종이 2,000종입니다. 학자들도 많이 구경하고 저처럼 식물 공부하거나 생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한라산이 책입니다. 책. 한번 올라갔다 오면 여기에는 난대, 온대, 고산대 이런 것이 눈에 그냥 쫙 보이거든요. 예, 제주에 가보면 곶자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식물들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무궁화 학명이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입니다. 시리아에서 자란다. 그런데 히비스커스라고 하는 요 속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게 되면 같은 성씨거든요. 오씨, 김씨, 박씨처럼. 그런데 히비스커스하고 같은 성씨를 갖고 있는 식물이 우리나라에 단 한 종이 있습니다. 저희 애인입니다. 이 녀석입니다. 황근이라고 합니다. 황근. 노란 무궁화. 이 식물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자생하고 있는 히비스커스 속입니다. 제주도하고 남해안 지방에 아주 드물게 자랍니다. 환경부에서 서식지의 보증기관으로 지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저는 종자 따가지고 계속 삽목해서 계속 제주도에 가보면 요새 황근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가 아마 50% 이상 했을 겁니다. 그래서 멸종위기 식물 2급이 됐다가 지정됐다가 이제는 멸종위기 식물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게 오창호의 애인 황근입니다. 꽃이 피나요? 2년 정도 되면 완전 흙으로 변합니다. 첫 번째 우수를 쓰고 우리 조경하면 다 자르잖아요. 식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지금 녀석이 칼 들고 나를 쫙 놓아. 그 깍지벌레 위에 있는 그 거름병이라고 얘기해도 병도 아니지만 저는 그냥 놔두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